드라마 델리입니다. 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황재림이 깨어났네요. 이영애와 용수정이 나서서 아무도 몰래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이미 황재림은 깨어난 상태였던 것인데요. 주우진과 여의주에게조차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당연히 민경화 때문입니다. 민경화는 황재림을 쓰러지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인데요. 의사가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퇴원을 시켜 황재림을 집에다 데려다 놓았었죠. 그리고는 매번 방을 들러 황재림이 어떤 상황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체크를 했었죠. 빨리 죽으라고 망언의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영애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황재림이 나이가 많은 연로한 상황일 뿐 아니라 아침 저녁 워낙 저주를 퍼부어대는 민경화 때문에 황재림이 정말 못 깨어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민경화는 며칠 전 황재림의 방을 들렀다가 황재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는 상상을 했었죠. 자신이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미쳤다며 타박까지 했었는데요. 민경화의 생각이 결국 시가 되고 말았네요. 하필 그날 황재림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던 건데요. 민경화는 뒤따라 들어온 이영애를 몰아붙이며 난리를 피느라 황재림의 손가락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이영애 뿐이었죠. 용수정이 뒤이어 그 상황을 함께 알게 되었던 것인데요. 조금씩 황재림이 깨어날 징조가 보이자 민경화에게 들키게 될까봐 이영애와 용수정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민경화가 마음대로 황재림 방에 들락거릴 수 없도록 일부러 위독하다는 식으로 일을 꾸며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용수정은 의사에게 상황을 모두 말해놓았던 거고요. 집이 아닌 병원에 모셔놓은 상황이라 민경화가 접근하기 까다롭게 만들어 놓아야만 황재림이 완전히 깨어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의사에게 극단적으로 말을 해달라 부탁했던 것입니다. 또 병원 측에서 이영애를 콕 집어 황재림 옆에서 간호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게 했던 것이죠. 용수정은 사실 민경화가 벌인 일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죠.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 내가 더 미운지 아니면 민경화가 더 미운지. 그런데 압도적으로 민경화더라고. 모든 일의 배후에 그 여자가 있잖아. 용수정은 최애라를 만나 민경화가 저지른 증거를 당장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었네요. 아무 힘도 없다고 최애라는 징징댔었는데요. 그러다 드디어 결정적인 걸 용수정에게 제안해왔습니다. 켈리정은 살아있고 자신이 켈리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 자신의 아버지 장명철을 먼저 찾아내라고 말이죠. 사실 최애라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켈리정이 살아있는 건 맞지만 어디에 있는지까지 최애라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하지만 최애라로선 민경화에게 당해 자신의 아버지를 팔아먹은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게 된 건데요. 최애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엄마 아버지를 팔아먹는 일 따위는 누워서 떡 먹기로 할 수 있는 인간인데요. 민경화에게 과거가 모두 들켜 결국 이혼 상황에 이르렀지만 미국에서 결혼해서 돈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만든 부류의 사람이라는 걸 참고한다면 최애라야말로 가장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선 용수정은 최애라를 믿어주는 척하면서 우선 장명철을 찾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네요. 살아있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용수정은 여의주와 주우진에게 살아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했었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민경화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결박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될 테니까요. 그래야만 그동안 강명철이 숨겨놓았던 증거들도 더욱 강력하게 민경화의 죄악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물론 민경화의 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들은 아버지 장명철을 배신한 최애라 덕분에 민경화의 손으로 그만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전여전, 용수정의 말처럼 악마가 악마를 낳았다는 말이 조금도 틀림이 없었었네요. 최애라는 아주 감쪽같이 아버지 장명철을 속였던 것인데요. 덕분에 민경화는 최애라로부터 그 모든 걸 받아들게 되었네요. 이제까지 자신이 저지르고 다닌
악행과 범죄 행위들에 대한 증거물인데요. 그걸 받은 민경화는 잠시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민경화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었죠. 타오르는 불 속으로 자신의 범죄 증거들을 휙휙 집어 던져 넣는 중에 손끝에 딸려나간 USB 하나가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건데요. 하지만 민경화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꿈에도 몰랐네요. 그저 자신의 과오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재가 돼버릴 거라는 홀가분함에 취해 속으로 웃고만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을 나비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경화가 그곳을 뜨자 곧바로 가서 USB를 주워 가지고 왔던 건데요. 사실 나비서는 장명철이 납골당으로 가서 그 안에 있는 걸 통째로 최애라에게 넘기라고 하는 걸 보고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을 거라 미리 짐작을 했었었죠. 그래서 밖에서 최애라가 기다리는 동안 그 함을 열어선 내부에 들어있는 것들을 모두 사진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찍어두었던 건데요.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던 USB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USB 특성상 컴퓨터나 핸드폰 등 저장 능력을 가진 기기에 그 내용을 옮겨야 하는데 컴퓨터도 없었고 더구나 그런 걸 할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었던 건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체돼 최애라에게 그걸 넘기는 시간이 늦어지면 장명철이 의심할 게 뻔하기 때문에 USB 복사본을 만들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민경화는 그 증거물들을 태우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USB를 휙 집어던져버리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나비서가 미처 복제하기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는 그 USB를 말이죠. 나비서는 놓치지 않고 그걸 주워왔습니다. 당연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비서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비서는 원래 황제림의 비서였죠. 물론 중간에 장명철에게 넘어가 그 수복이 되긴 했지만요. 하지만 자신이 모셨던 황제림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걱정도 있었던 건데요. 그러다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장명철이 민경화로부터 내쳐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실종이 되어버렸으니 그 USB를 장명철에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던 찰나에 황제림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비서로서는 이미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장명철을 위해 그걸 남겨둘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나비서는 기다렸습니다. 황제림이 온전하게 깨어나기를 말이죠. 그래서 황제림이 깨어나 정신을 조금 차리자마자 황제림을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황제림은 나비서가 가져온 증거물을 받아 이제 민경화를 법적 심판대에 올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민경화에게 위기는 이뿐이 아닙니다. 용수정이 말했던 살아있는 증거에는 이영애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용수정이 말했었는데요. 이영애는 여의주와 용수정의 권유로 최면 치료를 받게 되었죠. 계속 최면 치료를 받으면서 잃었던 기억을 하나씩 둘씩 찾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영애는 사고로 과거의 기억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정도의 바보 취급을 당할 만큼 후유증이 심했었는데요. 왜냐면 사고가 자신에게 너무도 충격이기 때문이었죠. 일종의 해리성 기억상실처럼 자신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많이 잊어버린 채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인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때의 상황이 기억날 뿐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정황들도 하나씩 기억에 떠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죠. 용수정이 말했던 살아있는 증거라는 말에 걸맞게 이영애 역시 민경화로부터 당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기억이 하나씩 떠오르게 되겠네요. 사실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사건의 법적 근거로 판단한다든지 정확성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건 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민경화의 범죄를 입증하려면 이영애의 기억만으로는 아주 부족한 상황인데요. 더구나 최면 치료로 인해 가지게 된 기억은 법적 효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다 아는 용수정과 여의주 그리고 주우진은 이영애가 최면 치료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낸 기억을 토대로 그 당시의 정황과 사실에 기인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겠네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증거가 그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하나씩 둘씩 민경화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서 민경화는 더 이상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쳐지게 되겠네요. 이제까지 자신이 저지른 걸 생각하면 인과응보, 사필귀정인데요. 민경화가 겪을 많은 일 중에서도 주우진과의 관계 문제가 민경화에겐 가장 치명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민경화는 원래 악인이고 자신의 유익에 위배되면 모든 걸 다 짓밟는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왔지만 단 한 사람 주우진에게만은 일부 마음을 기대고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주우진에게 덮어씌워 큰 범죄자를 만든 것도 주우진이 미워서가 아니죠. 주우진을 자신 옆에 꼭 붙들어 놓을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일을 끌고 갔었던 것인데요. 어려서부터 민경화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았던 주우진이 민경화의 실체를 알고 나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고통이 이제 고스란히 민경화에게 전해질 것 같아 한편 안심이 되네요. 주우진이 이영애에게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말을 보면서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던데 주우진이 죽음을 맞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시청자분도 계셨을 텐데요. 그런 식의 결말은 아닐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주우진도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경화를 용수정과 여의주 주변에서 제거하는 게 주우진은 자신의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민경화가 법적인 심판대에 오르고 또 켈리정을 찾아 용수정과 여의주가 편해지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의주가 말끔하게 낫게 되는 것인데요. 아마도 주우진은 용수정이 우연히 여의주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게 되겠네요. 여의주가 그렇게나 비밀로 해달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 아내인 용수정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여의주가 완벽하게 완치가 되는 게 주우진의 소원인데요. 아마도 곧 그렇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황재림이 깨어나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서 황재림이 나서서 자신이 사랑하는 손자 여의주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애를 쓰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 켈리정이 미국에서 연결해준 세계 최고 권위자인 의료진과 여의주가 만나게 되면서 여의주는 아주 말끔하게 원래대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빨리 악한 민경화나 장명철 그리고 최애라와 금한양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용수정과 여의주도 두 사람의 사랑에만 집중해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